웬만하면 말로 해. 안녕하세요. 일본 미스테리에 덫에 빠져있는 견저입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서성이고 계시군요. 네. 서성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허우적대고 허우적대고 아, 있고요. 네. 지금 제가 읽은 그때 도플갱어의 섬 읽고 붉은 박물관 읽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살인자의 기억법까지 읽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요리코를 위해, 그다음에 어리석은 자의 독, 이 두 개 더 읽고 읽었습니다. 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었어요? 이 두 개는 더 최신 작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그림도 읽기는 했어. 이상한 그림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그림은 다 일본 추리 소설인가요? 다 일본이고요. 여전히? 다 일본 미스테리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살인자의 기억법만 잠깐 한국으로 갔다가 바로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읽고 있는데, 확실히 더 클래식한 도플갱어의 섬 막 이런 거는 옛날 작품이라 가지고 좀 뭐랄까 좀 심리 묘사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집요하지는 않고 좀 툭툭 넘어가는 맛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좀 거친 맛이 있잖아요. 좀 미완성인 것 같은 맛. 근데 최신 작품들은 더 그런 걸 더 진짜 반질반질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느낌이 많이 나가지고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어서 이 요리코를 너무 위해- 할리우드 영화 같지 않아요? 맞아요. 따다다다다다다. 너무 그리고 영화 같아요, 너무. 맞아요. 그래서 이 요리코를 위해는 진짜 재미는 정말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게 약간 영화 본 것 같은 느낌으로 좀 달랐어요. 맞아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독은 너무 처절한 장면이 많은 거야. 근데 처절한 장면의 묘사가 너무 처절한 거야. 근데 사실 미스테리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건 아닌데, 그래서 막 처절한 장면이나 뭔가가 잘못된 인간들이 막 나올 때, 막 내가 누군가가 생각나서 괴롭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싶은데, 네. 그냥.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처절하다는 너무 현실적이야. 거예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근데 들을 때는 당연히 그래서 몰입은 더 되긴 했어요. 근데 몰입은 더 되긴 했는데, 좀 기분이 안 좋아진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들으면서 읽으면서. 그랬고, 근데 이상한 그림이라는 작품은 오히려 이게 유튜버로 활동하는 그 우케스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미스테리 유튜버로 되게 유명해요. 아예 복면만 쓰고 나오고 얼굴을 안 밝히는 미스테리 유튜버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상한 집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그게 도면을 갖고 도면이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보다가 시작되는 미스테리예요. 되게 발상이 재밌잖아. 그래서 그거를 재작년인가 읽었어요. 제가 집에 대한 모든 책을 찾아보고 있던 때에. 네. 근데 되게 짧은데 되게 재밌어가지고 약간 그 뭐 심야괴담회 같은 거 하나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소설이에요? 그거를 원래 아마 비디오 콘텐츠였는데 소설로 만든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이상한 그림은 그림들을 통해서 심리치료 받은 그림과 뭐 다른 그림과 증거품으로 나온 그림과 이런 그림들이 결정적인 단서가 돼서 풀어나가는 미스테리인데, 훨씬 이건 책으로 먼저 기획을 해서 그런지 미스테리 소설로서의 그런 부분을 되게 강화했더라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소설가로서 자기의 그런 자아가 센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훨씬 장르적인 재미에만 초점을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이런 약간 트릭 위주의 트릭 위주의. 네. 그래서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트릭 위주의 거가 읽을 때는 확실히 부담 없고 더 재밌긴 한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또 좀 현대 소설 같은 면모가 있는 거는 좀 괴롭긴 한데 또 그 나름의 또 다른 나름의 재미가 재미가 있다. 뭐 그런 거의 느낌. 약간 시나리오 읽는 느낌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읽으면서 바로 이렇게 완전 시나리오 같았고, 네네네. 특히 주인공들을, 그리고 미스테리 특성상 스포일러는 안 하겠지만 이 정체가 뒤바뀌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나는 이게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캐스팅을 하는 거야, 내가 자꾸.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막 이름도 그리고 일본어는 이름이 내가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이름과 친해지기 위해서 자꾸 머릿속으로 뭐 얼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키오라는 게 나오는데
자꾸 그 사람의 묘사된 성격과 유키오라는 이름과 이게 유태오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저도 생각했어요. 네. 유태오. 네. 그래서 뭐 유태오로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러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의 캐스팅을 내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맞춰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머릿속 캐스팅 실패. 캐스팅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네. 에도가와 란포 같은 작품은 그럴 여지가 없거든요. 그냥 소설가 맘대로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봤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상상이 되지 실사로 생각이 안 돼요. 잘. 맞아요. 진짜 좀 그래. 약간 그 옛날 소설들은 도스토옙스키 이런 것도 이 인물이 실제로 그냥 그 뭐라 그러죠? 그 액터 배우가 연기를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타입 캐스팅이 그쵸.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사실 타입이라는 게 좀 네, 그냥 네. 되게 뭐라 그러지? 이 소설적인 묘사? 그리고 그 개념이 더 중요해요. 셰익스피어 같은 건 특히 그렇잖아요. 네네네, 뭐 킹 그러니까. 리어 하면 이순재처럼 생겨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잖아. 맞아. 근데 잘 어울리긴 하긴 어울리지. 당연히 어울리지. 타입 캐스팅 아닌가요? 그러네요. 하여튼 근데 너무 재밌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네. 네, 저도 사실 저번에 그 핸드폰으로 그렇게 추리소설 읽는다는 얘기 하고 나서 나도 핸드폰으로 막 전자책을 요새 읽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읽었던 진짜 재밌는 책이 영어 책이긴 한데요. 이게 제목이 히잡 부치 블루스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에세이집이고 그래서 논바이너리인 저자가 각 챕터명을 이제 쿨안에 나오는 인물명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쿨안에 나오는 그 인물의 이야기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엮어서 교차시켜가지고 하는 얘긴데 에세이인데. 에세이인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쿨안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죠. 또 키어인 방식으로. 그래서 너무 약간 소름 돋고 그리고 또 막 거의 그냥 매 챕터를 울면서 읽고 그러고 그 이제 어차피 쿨안에 나온 인물들이 사실 저는 이제 기독교 그 뭐랄까 그 집안의 교육을 받은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랑 쿨안에 나온 인물들이 사실 이름만 좀 다르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른 이름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해석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일단 약간 그동안에 내가 기독교의 온갖 이야기들에 가졌던 어떤 거부감이 없고, 그냥 또 진짜 나도 이 사람들을 뭔가 새롭게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너무 새롭게 느껴지고, 또한 어쨌든 이분도, 남아시아의 어떤 국가에서 이제 난 다음에 아랍계 국가로 이주해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미국에 유학을 간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인종차별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 국적이 다른 사람으로서 겪는 여러 일들 그런 거로도 공감할 게 되게 많았고 그리고 되게 코믹하기도 한 게 그 이분의 이제 한 20대 때 자꾸만 겪었던 일이 그 헤테로인 여자애들한테 빠지는 거야 자꾸 자기가. 근데 아이고. 그래서 이게 절대 될 일이 아니면서도 이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자꾸만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랑 같이 엮은 이야기가 그 이제 기독교 이름으로 말하자면 노아의 그 방주?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연애에 테러 계속 여자를 한 명씩 태우나요? 어떻게 연결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연애에 계속 실패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런 경전에 있는 인물이 하나님이 준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그 지시를 믿고 이렇게 물도 하나도 없는 지역에서 그 큰 배를 지었다는 거에 비유할 수가 있는지 나는 그게 너무 빵 터지고 그렇다. 궁금하다. 그러고 막 예를 들어서 그 예수를 낳은 이제 성모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쿨안에서는 또 마리암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마리암이 자기가 정체화하게 된 그 계기 중 하나다라고 하는데 14살 때 그래서 마리암이 나오는 그 글을 읽었는데 마리암이 이제 남자랑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배가지고 혼자 이제 사막에 나가서 출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한테 너무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줬냐 나 지금 죽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네? 이런. 음. 플러스 남자를 싫어하잖아, 마리아. 아니, 그렇지. 그러니까 이 그 다운표지가 싫어한다. 네네. 그러니까 남자와의 교류를 하고 싶지 않아 한다. 그렇죠. 이게 자기랑 너무 그러네. 동질감이 느껴지는 거야. 음. 그래서 마리암은 다이크다. 그러니까 레즈비언이다. 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 이 책 제목을 마리암 이즈 다이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근데- 출판사에서 반대했나요? 출판사가 아니고 이렇게 주위에 이렇게 물어봤대. 근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근데 이 제목으로서는 좀 이렇게 일부 독자를 잠재적인 독자를 좀 소외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제목은 그래도 이제 자기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배경과 퀴어성이 드러나면서도 좀 그래도 그 독자들에게도 이렇게 책을 들어볼 수 있게는 만드는 그런 제목으로 바꾸는 것 같아요. 히잡 부치 블루스. 히잡 부치 블루스. 그래서 뭐 당연히 이거는 그 뭐냐 그 스톤 부치 블루스라는 레슬리 파인버그라고 하는 백인 노동자 계급 레즈비언 여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아무튼 트랜스젠더였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 저자도 그래서 그분이 쓴 어떤 퀴어 문학 고전에서 또 영감을 받아서 지은 제목이기도 하죠. 근데 진짜 내가 그동안 막 또 여기서도 토로를 했었잖아. 왜 우리는 계속 백인 트랜스 남성 얘기밖에 없냐. 막 한국에서 번역되는 이야기들도 좀 그렇고. 근데 진짜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맞아. 이런 책들도 출판이 되는구나. 그리고 너무 이런 이야기가 재밌고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매화 감동받으면서 지하철에서도 읽고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읽고 네 그랬어요. 이거 곧 호영의 번역으로. 진짜. 좀 번역하고 싶기도 해. 네네. 책 번역은 그러니까 지금 호영이 들어보니까, 네네. 했으면 진짜 좋겠고. 심하게 이거 번역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열심히 일을 네. 하셔야죠. 그리고 낭독 같은 걸로 해봐도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그리고 일단 사실 한국에서도 뭔가 히잡에 대한 뭔가 그 논란이랄까 아무튼 뭐 논쟁이랄까 이런 게 또 많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페미니즘계에서 막 예를 들어서 뭐 안 쓰는 코르셋 사람들끼리 어? 히잡 안 쓰는 사람들끼리 안 쓰는 많은 논란이 사람들끼리 있었죠. 네. 겁나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포함이지만 당연히. 근데 예를 들어서 막 머리카락 기른 거를 뭐 단백질 히잡이라고 한다든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진짜 아니 이름 짓는 거는 정말 최고야. 진짜 장명 센스는 한국인들 따라올 맞아요. 사람이 네. 참 없어요. 아무튼 그런데 근데 그래서도 그쵸. 근데 어쨌든 그 히잡을 쓴다는 거의 의미가 너무 맥락마다 진짜 다르고 이분도 이제 자기 가족들, 친구들에게서 사실 쿠란도 막 사실 엄청 따지고 보면은 히잡을 꼭 쓰라고 하지도 않았지 않냐. 뭐 게다가 우리가 출신인 곳에서는 그게 히잡 쓰는 게 우리 문화도 아닌데 너도 안 써도 되지 않아? 이러면서 네가 안 쓰면은 미국에 사는 게 훨씬 편할 텐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도 자기가 꼭 이걸 쓰는 이유가 있는 거야. 네.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네. 진짜 그냥 당사자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 맞아. 근데 그렇다고 당사자의 말이 꼭 옳기 때문에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일단 그걸 듣고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거고 너무 안 그러면 너무 작은 부분에 천착하게 되잖아요. 그게 종교가 그러고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종교. 예를 들어서 막 동성애 하면은 학문 선교잖아. 그러면 동성애 이퀄 학문 선교잖아. 그러면 그거 하면 돼 안 돼만 토론만 막 100시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우리 성형에 대해서 했던 얘기랑도 비슷한데,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만큼 언제 왜 하는지가 다 들어보지 않고는 어떤 하나의 개념 또는 하나의 뭔가를 그냥 싸잡아서 이건 이렇다 그러니까 이렇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렇게 도식화하는 거에 너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도식화를 해야 이제 넘겨놓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식화된 것끼리 만나서 부딪히면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막 드래퀸한테 하이힐이 의미하는 거랑 뭐 페미니스트 1세대 운동가한테 하이힐이 의미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하이힐은 good or evil 이제 토론 시작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그 트위터에 그 존 갈리아노가 뭐 그 패션쇼에서 존 갈리아노 쇼가 이렇게 코르셋이랑 그리고 여성 남성이 있긴 했지만 여성 음모 같은 거를 옷에다가 새겨가지고 이렇게 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엄청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게 뭐 오트쿠티르 컬렉션인가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참 웃긴 부분이 많아요. 네, 어쨌든 좀 독서 생활 또 오랜만에 즐겁게 네. 네,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해서 네, 좋다.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네요. 진짜 네. 너무 네, 재밌- 전자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네, 알겠어요. 전자책도 있군요. 좋습니다. 근데 일단 제 소개를 하기 전에 네. 아니, 소개는 아니고 그냥 얘기하기 전에 저는 돌아온 제재원이고요. 네네네. 네, 지난 화부터 돌아와 있었고요. 네. 네. 근데 샤워라웃 안 했어 우리. 샤워라웃? 그 재원이 없던 화에 아 맞네. 댓글 남겨주신 그래. 분들. 우리 댓글 남겨주신 분들 샤워아웃 하고 시작합시다. 네네,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면 재원이 없는 화에 저희가 재원이 없는 화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뭐 되게 굉장히 눈 감고 아웅하기, 눈 뜨고 아웅하기, 눈 가리고 그거였어요. 눈 가리고. 감 뜨는 자연데 가리는 거예요. 근데 저 요새 진짜 좀 문제가 있어요. 약간 아니에요. 아니 진짜 다들 그래요. 다들 그래요. 네. 초월한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네네. 근데 저 그럴 때 있어요. 저는 뭐 자세한 얘기는 좀 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좀 그게 인지 능력이 약간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럴 때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흰 차, 뭐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막 눈에 들어오는 거 바로바로 이름을 네네. 네 이게 까먹을 것 같은 그게 있어요. 약간 이 말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래서 뭐 흰 차, 뭐 나무 둥치, 보도블럭 아니면 뭐 그냥 간판 읽고 이렇게 입으로 말하면서 가면 조금 안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약간 그 막 해리 현상 겪을 때 이제 몸에서 느껴지는 거 막 말해보세요 5가지 이런. 약간 그거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저 그것도 들었는데 이렇게 몸이 엄청 경직돼 있을 때 이렇게 이거 이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끝을 굉장히 엄청 텐스하게 하는 거예요. 텐스하게 모든 그 몸의 근육을 한 곳만 뭐 어깨면 어깨다. 거기를 이렇게 힘을 엄청 주고 엄청 천천히 의도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걸 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이게 약간 소마 뭐죠? 소마 하여튼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시냅시스와 신호로 다 연결이 된 거니까 그런 거를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에 아니면 뭐라 그러죠? 뇌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 편도체? 네, 뭔지 알죠. 하여튼 그 뇌에 있는 것에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서 그걸 실제로 안정을 시킬 수 있고 그거의 리저트로 나의 뭐 예를 들어서 나 잘 모르지만 코티솔 레벨이 내려가면서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결합돼 있는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재원이 한번 네네. 댓글을 네네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준미님이 재환님은 어디에? 네, 거의 뭐 5초 만에 제일 빨랐어요. 달아주셨다고. 네, 준미님 그리고 칭찬합니다. 네, 이상우님, 재환님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리고 아마 좀 듣고 다신 것 같아요. 50분 후에, 1시간 후에 예의상 이런 말도. 이거는 겐저가 이게 뭐였죠? 예의상 이런 말도? 이거 겐저가 예의상, 뭐 재환이 없으니까 뭐 확실히 좀 빈자리가 그립기도 느껴지네. 빈자리가 느껴지네요. 뭐 예의상 예의상 이런 한 말도 말이었군요. 하자. 예의상 해가지고 잊어버렸어요. 예의상 이런 말도. 그래서 내가 새겨 들은 부분을 이분도 새겨 들으셨구나. 네네. 그리고 몰름보님이 한 분이 웬만한 상황이 아니셨나 봐요. 네, 정말 좀 웬만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다들 재원의 부재를 많이 느끼셨나 보네요. 네. 저희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좋아요. 앞으로 근데 뭐 이렇게 한 명이 빠지더라도 녹음은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뭐 종교 책 얘기를 아, 하고 그래. 있었는데, 네, 그 저는 히자부츠 블루스 얘기하고 네, 넘어왔죠. 네. 호영이 말한 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도 되게 많지만 그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일단 저는 최근에 이제 그 F1 특파원으로서 잠깐의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네. 이제 2월 20 며칠에 F1 테스트와 함께 새 시즌이 시작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네. 경사 맞네. 네. 본인 근황보다 훨씬 중요한 굉장히 F1 중요하고요. 스케줄. 근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뉴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그 루이스 해밀턴, 그 머세디스 팀과 거의 지금 한 10몇 년을 같이 하면서 6번 우승을 했어요. 이 해밀턴이 네. 페라리로 이적해요? 2025년에 옮깁니다. 근데 어머니나. 이것은 약간 메시가 네. 레알 마드리드로 가는 그런 어머. 느낌이랄까요? 네, 근저가 전혀 이해가 그게 뭐 어때서라는 저런 표정으로 에너지를 왜 이렇게 드나마나한 에너지를 네, 미안하고요. 약간 옥주현이 SS로 가는 그런 느낌. 예, 그런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너무. 진짜 탁월하세요. 맞춤으로 벤저는 설명을 진짜 해주셔야지. 네, 네, 그러네요. 네. 이건 경악스러운 소식이네요. 네, 그래 가는데 네. 그런데 이게 충격적인 또 이유는 저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제가 작년 시즌을 볼 때 저는 머세디스 팬이니까 머세디스 이제 굿즈도 다 있잖아요. 모자도 그래서 다 항상 쓰고 그거를 가시죠. 그 모자 쓰고. 모자와 이제 옷을 입고 항상 경기를 관람을 네. 했단 말이죠. 근데 지난 시즌부터 이상하게 계속 이제 경합이 그 머세디스 차랑 페라리가 붙으면 나도 모르게 페라리를 응원하고 있는 거야. 머세디스 옷을 입고. 오.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렇게 가버리는 걸 뭐 내가 어떻게 그래서 그 찰스 리클레어라는 애가 그 드라이버가 있는데 네, 근데 페라리가 되게 일단 팬베이스가 진짜 많아요. 진짜 광팬. 굉장히 뭐 그냥 F1의 상징이자 광팬이 진짜 많은데 그 광팬의 특징상 아주 좋아하지만 정말 너무 미워하는 거야. 팀이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런 멍청한 막 진짜 거의 무슨 바보처럼 취급하고 실제로는 3위를 했거든요. 10개 팀 중에. 근데 뭐 팬들이 얘기하는 것만 들으면 진짜 뭐 11등 한 것 같은 그런 수준으로 네 근데 그래서 나의 마음이 뭔가 잘못됐나 나는 지금 배신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로열티는 루이스 해밀턴에게 있었던 것인가 머세디스에게 있었던 것인가. 그러니까 이적 소식을 듣기도 전에 페라리로 작년에, 마음이 좀씩 가고 있었다. 네, 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특히 루이스 해밀턴이랑 르클레어가 이렇게 있을 때 내 머리는 루이스 해밀턴을 이겨야 돼 이러고 있는데 이제 1등은 항상 그 맥스니까 루이스 해밀턴이 2등을 해야 돼 이러고 있는데 마음은 르클레어가 이기기를 네 뭔지 아시나요? 네. 정말 가슴이 아픈 채로 지난 시즌을 봤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모자가 벗겨졌다. 맞아요. 이것도 몰랐어. 그런데 네 루이스 해밀턴이 어저께 페라리로 2025년에 옮긴다는. 근데 이분이 나이가 되게 많아요. 39살이라서 뭐 추측하건대 기사에서 페라리의 플랜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은퇴의 나이가 옛날에 비하면 보통 지났고 더 일찍 하는데. 네 훨씬 일찍 하고 근데 요새는 좀 늦어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네 그래서 페라리로 옮겼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페라리 굿즈 같이 사야지. 페라리로 갈 거예요? 페라리 굿즈 사야지. 굿즈를 빠르고 어. 근데 팔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마음이. 그거는 또 약간 네네. 덕심으로 이제 간직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러니까 둘 다 메세디스 좋아요. 좋은데 둘이 붙으면 아마 페라리를 응원하겠지만 뭐 레드불보다는 이 둘이 이기면 좋겠죠. 나는. 레드불은 좀 이제 갑자기 튀어나온 뭐 듣보잡 같은 느낌이야? 듣보잡은 아니고 아까 듣보잡 그러니까 엄청 신생팀이에요. 메세디스랑 이거 페라리는 막 엄청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모두가 아는 팀이고. 근데 레드불은 이제 한 10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네. 이 디렉터가 이 뭐라 그러죠? 코치? 팀 프린시퍼이 굉장히 진짜 약간
진짜 누가 써준 것 같아. 라인을 써준 것 같이 굉장히 그 약간 빌런 역할을 잘 하면서 거의 막 리얼리티 TV의 막 킴 카다시안 수준이에요. 아 진짜. 어그로도 진짜 잘 끌고 정치도 잘 끌고 정치도 이렇게 진짜 잘하고 막 밉상인 말도 막 하고. 네, 근데 진짜 웃겨요. 웃기고 좀 못됐어요. 좀 쇼먼십이 있는. 굉장히 거의 배우인데, 부럽다. 네네 진짜 굉장히. 그런데 이 사람이 팀을 잘 이끌어서 그 챔피언십을 4번 이기고 이제 머세디스가 족주를 하다가 맥스라는 이 엄청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다 obliterate한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그 레드불은 근데 맥스는 또 좋아요. 좋은데 약간 저에게는 그 그런 애널로지 못 들겠네요. 옥지현님 말. 안 들어도 돼요. 네, 그냥 말하세요 고지 네네. 그대로. 저한테는 그건 제 약간 전문 로날도 영역이니까. 같이 저의 네네네. 그 진짜 좋지만 최애는 아니다. 최애는 메시예요 그러면? 그렇죠. 아 그래요? 몰랐어요. 어. 네. 고체 얘기로 다시 돌아올 거고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즌 관심을 갖고 여러분도 한번 네네. 네. 근데 저는 이 이야기에서 관심이 제일 갔던 거는 그 악역을 잘 하는 그 사람이란 존재. 그거에 갑자기 좀 꽂혀요. 네. 악역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런 진짜 I don't give a shit. 진짜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막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전 거기 되게 공감 갔는데 친구한테 이메일 보내고 약간 벌벌 떨다가 근데 막 또 속으로는 생각해요. 이게 그렇게 벌벌 떨 일인가? 아, 그냥 그치. 잊어버려.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뭐 그렇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좀 미움 받으면 어때? 막 이런 마음이 그러니까. 들지만. 들지만 또 미움받을 일도 사실 별로 아니야. 누가 나한테 그렇게 쓰면 내가 막 그러니까 심하게 생각해봐야 왜 이래 이 정도인데 그렇게 그 정도 얘기도 누가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또 벌벌 떨고 그런데 또 그걸 티 안 내기 위해서 굉장히 또 엄청 약간 쿨하고 막 그렇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게 감정적으로 overbearing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고민이 없는 사람. 정말 진짜 부럽다. 네. 근데 맞아. 제가 F1을 되게 좋아하는 또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유가 나랑 너무 다른 사람들인 거야. 당연히 이 사람들의 삶에서도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짜 좀 달라요. 말하는 것도 굉장히 다르고 사실 우리 오늘 말투 이런 얘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말투 자체가 굉장히 다르고 그 사고방식도 좀 다르고 뭔가 승패에 대한 태도 혹은 뭐 실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다른 것 같고요. 그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진짜 싱글 마인디드하고 그리고 뭐 그런 잡생각이 당연히 셀프 다우트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세리브럴한 거 있잖아요. 그런 내가 봤을 때 내 스스로 되게 찌질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면이 없는 거죠. 네. 되게 깔끔하다고 느껴지고 좀 네. 단순한 부럽나요? 그러니까 뭔가 나는 되게 머릿속에서만 막 한참 동안 돌려가지고 이만큼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느껴지는 대로 그 순간에 얘기해버리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면 되게 나랑 정말 다르다고 느끼는 것 네. 같고 그래서 막 어렸을 특히 남자애들이 막 스포츠나 싸우면서 친해지고 막 이러는 게 저는 또 나랑은 너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나는 싸우는 거는 한 6개월에 걸친 기싸움을 통해서 점점 이렇게 어떻게 서로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과정만 난 정치적인 건데 나한테는 싸움이라는 게 근데 누군가한테는 반정치적인 건 거야 싸움이 싸움이 계산적이지 않고 먼 발치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계략적이지 않고 머리 없이 그냥 몸으로 부득부득 하는 게 싸움이다라는 게 나한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내 친구나 뭐 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막 어떤 사람은 사람이 자기가 자체가 되게 그런 면에서 단순하다 보니까 막말을 해도 아 얘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뭐 내일 안 그러겠지 이렇게 넘어가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는 내가 누구한테 막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대로 끝난단 말이야 그냥 그게 너무 불공평하다고 느껴지고 그런 거죠. 얼마 전에는 그 미스테리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주인 대화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누군가를 막 조종하는 사람도 나오고 막 하는 사람도 나오고 말을 막 하는 사람도 나오고 하는데 나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뭔가 옛날에 싸웠던 또는 나랑 뭔가 앙금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랑 마주쳤을 때 내가 뭐라고 한마디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그럴 때 많잖아. 뭐 과거에 대해서 그 순간에 뭐라고 했어야 되나 이럴 때도 맞아요. 있지만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 꿈에 진짜 많이 나와요. 네. 얘를 다시 만나면. 그래서 내가 막 멋있는 말을 막 대화를 막 그 멋있는 말 한마디를 막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1번 그 내용이 그렇게 멋있지 않고 2번 내가 그 말을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 알겠는 거지. 나답지 않은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화를 잘 안 내잖아, 사람들한테. 그리고 사실 그게 뭐 사회화된 인간이긴 하죠. 막 화난다고 화를 막 그리고 그걸 어떤 피지컬한 것이나 그러니까 피지컬한 게 막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굉장히 보이는 그런 분노의 그런 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사실 화나면 화난다 말할 수 있는 그치. 건데 그렇지 않고 되게 돌리는 화나는 게 굉장히 무슨 안 되는 일인 것처럼 화 안 난 척 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저도 네. 최근에 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되게 화가 났는데 사실 내가 되게 막 미안하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심지어 미안한 게 아니라 화가 났는데 그러니까 내가 분위기를 망쳐서 내가 화를 내는 게 분위기를 네. 망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화를 내는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너무 필요하죠. 우리 진짜 같은 필요하고 성격에는. 관계에서 특히 그냥 되게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딱 말해주고 그냥 딱 푸는 게 진짜 좋은데 저도 잘 그게 좀 안 되고 막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중에 이거랑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조금 더 화를 냈는데 아니면 이걸 표현했는데 아니면 지금은 되게 좋게 말했어. 근데 그러면 또 나중에 화를 못 내고 계속 이걸 쌓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생각하면 되는데. 네. 그렇죠. 호영은 좀 어때요? 최근에 뭐 저희는 호영의 화에 관심이 많은데. 맞아. 그러니까. 근데 호영이 우리한테 화낸 적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냥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나도 누군가한테 화를 내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고 그래서 주로 화가 아니라 약간 짜증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맞아요. 튀어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게. 그리고 나는 내가 예전에 이제 미국 살 때, 그 호스트 패밀리 같은 그 대학교 때 매칭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부부였는데, 학교 근처에 사시고, 이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막 시험 기간에 그분들 집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그때 어쩌다가 한번 이제 밥을 같이 먹다가 그 부부가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데,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충격인 거야. 일단은 그 싸움에 대해서 놀라웠던 점은 되게 그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면서 싸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서로 이제 언짢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를 존재하고 있는 그게 별로 의심이 들지가 않는 그래서 나는 일단 우선은 내가 그 자리에 있는데도 싸울 수 있다는 게 놀라웠고 왜냐면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는 부모님이 싸우면은 나는 당연히 일단 몸을 피해야 돼 그리고 부모님도 나한테 싸우는 걸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아 좀 극단적인 상황에 치달으니까 그래서 나는 싸움을 하고 나서도 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약간 처음 본 것 같아. 그래서
지금도 그래서 뭔가 싸운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고요. 일단 뭔가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거 자체가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그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는 이제 여성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이랄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그냥 자기 혐오가 된다거나, 그치. 막 그냥 우울이 되는 맞아요. 그런 그 궤도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화를 그때그때 내면 참 시원하고, 그리고 그냥 싸우면 될 텐데, 맞아. 그게 되게 뭔가 이상하게 응어리져가지고, 이상한 곳에서 폭발하는 게, 그게 나에게는 지금도 숙제같이 그런, 아직도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잘 싸우는지. 나도 모르겠어. 맞아요. 그래서 그런 악역을 하는 사람이 되게 나도 흥미롭게 느껴진다는 거는, 어쨌든, 뭐, 미움받는 건 둘째 치고, 자기가 화낸 다음에, 버림받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떠나지 않는다거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요. 아니, 또 갑자기. 아니 그리고 이게 불안해졌어. 화를 근데 이게 약간 진짜 그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 뭐라 그러지? 약간 practice makes perfect인 맞아, 것 사실, 같은데 이게 화를 안 내니까 오히려 점점 더 화를 내기가 특히 어렵고 그래서 한번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아까 말한 그 싸움처럼 사실 싸움이라는 게 말이 되게 악독하게 들리지만 사람이 다투는 거는 맞아. 너무나 의견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사실 그 다툼이라는 게 컨플릭트가 사실 파이트이 아니라 약간 컨플릭트가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뭐 하여튼 그건 것 같은데 싸운다는 게 막 그냥 공격하는 것으로 내가 인식하거나 그렇게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되게 리스펙트가 있는데 이런 정도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논리적으로 따다닥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되게 왜냐면 난 너무 많이 참아왔으니까 울컥하면서 막 서러우면서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뭔가 그냥 내가 화난 부분을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되게 무슨 비엔나 소세지처럼 줄줄이 막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별로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그랬는데 좀 그런 싸움을 해도 버림받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게 좀 늘어나면서 약간은 옛날보다는 좀 나아진 것 같고 사실 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러기가 어렵은데 사실 저는 그래서 괜저랑도 진짜 오래 안 싸웠는데 맞아. 괜저랑 뭔가 약간의 근데 그리고 지금도 막 싸우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거를 해결이 될 때 뭔가 서로 좀 더 약간 그게 서로 약간 좀 그 뭐라 그러죠? 스태핑스톤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디딤돌? 디딤돌은 아니고요. 스태핑스톤은 스태핑스톤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스태핑스톤 말고. 하여튼 뭐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뭔가 진전 네. 같은. 우정 성장? 더 깊은 우정의 마중물.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야. 너가 말을 안 할수록 상투적인 말을 맞아. 붙일 거기 때문에. 갈수록 드라마틱해. 그냥 아무거나 붙이세요. 하여튼 그래요. 그렇죠. 근데 너무 맞아요. 근데 심지어 나는 뭐 그렇다고 재원이랑 막 싸우고 싶은 거는 아니지만 서로를 향해서 싸우는 거 말고도 그냥 짜증나는 걸 좀 받아주고 이런 거를 옛날에는 잘 못했던 것 같고 맞아요. 나는 되게 내 앞에서 다른 친구들이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친구였던 것 같거든요. 나도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짜증내면 내가 막 얘는 왜 나한테 왜 이러고 있어 이런 것 같은 느낌을 주나 봐. 근데 약간 철벽을 치긴 쳐요. 치긴 쳐요. 네네. 맞아요. 나에게 이 이상 이모셔널 버든을 주지 마. 웬만한 건 내가 안 받아요. 근데 조금 받고 주고 근데 받고 하는 게 옛날에 좋아졌어. 그랬다는 진짜 거지. 훨씬 지금은 좋아진 뭐 거고. 거의 인간계로 내려오셔가지고요. 네. 근데 나는 항상 느끼는 게 한 30대 뭐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회사 일 한 거랑 연애한 거랑 이게 나를 되게 많이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회사에서 내 매니징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근데 심지어 그 상황에서도 나한테 불평을 잘 안 해, 사람들이. 다 잘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 근데 어쨌든 물어보고 참다 하면 불평이 나한테까지 오지. 그래서
근데 나랑 반대로 어떤 매니저는 불평을 끄집어내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엄청 불평을 얘기해. 나한테는 안 얘기하기 그러는데. 싫은 사람이 있어.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불평이 많았어. 나는 이러는 거야. 나한테 불평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나한테 뭐 기대를 안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는 잘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내가 많이 줬었나 봐. 근데 그런 걸 좀 나도 이제 배워가면서 풀면서 이렇게 하고 나도 창업자한테 막 앵기는 얘기도 하고 짜증도 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좋아졌던 것 같거든요. 근데 연애에서는 내가 짜증을 받아주는 거는 많이 해봤는데 내가 사소한 걸로도 짜증을 내보는 거나 막 약간 앵기고 이러는 경험은 진짜 많이 못 해봤거든요. 그게 제일 어렵고 근데 그 심리상담 할 때 선생님도 연애 관계에서는 약간의 그런 어린애처럼 좀 서로 좀 보듬어주고 이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게 되는 사람을 만나보는 것도 중요한 경험일 것 같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주는데 진짜 그래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디펜드를 좀 할 수 있는 그치. 사람이 되는 게 왜냐면 나는 항상 너무 인디펜던트 해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 맞아요. 젠저도 그렇고 네. 사실 다 그렇잖아요. 뭔가 진짜 남에게 어떤 버든도 주고 싶지 않고 근데 그걸 좀 그게 나는 막 되게 어린애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치. 난 무조건 독립적이어야 돼. 약간 진짜 독립적인 우리 강박, 독립투사예요. 네, 진짜 완전 강박. 약간 자격지심이죠, 어떻게 보면. 진짜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오히려, 근데 또 심지어 행동은 또 그 강박은 있지만 실제로 보이는 행동은 되게 애 같긴 해.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런 애 같이 약간 애는 아니고 그냥 사실 인간은 디펜드를 해야 되잖아요, 서로에게. 그쵸.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게 가혹하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남이 나에게 디펜드 하는 것도 내가 부담스럽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얘한테 디펜드 하고 싶지가 않고, 네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또 어. 지하 20층 얘기를 할 생각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말을 아끼고 있었던 건데 아 진짜? 아직 지하 아니, 이거는 이 정도면 지하 5층. 지하 5층이에요? 네네. 지하 5층. 이거는 이런 얘기는 거의 지하 지하 20층은 지하 20층은 뱀 나와요 진짜. 아, 그래요? 알겠어. 뱀이 다 뭐야? 불구덩이지. 그치. 왜냐면 나는 그 싸움을,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런 그 대립, 컨프런테이션을 피하는 것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담아두고 착하게 사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각종 계략, 음모, 술수 이런 걸로 판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진짜 음침해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안 그러기 위해서 되게 화내는 연습도 하고 특히 사실 심리상담 가면 거의 다 하는 게 화났는데 화라고 못 집었던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화를 예를 들어서 뭔가 그리고 근데 이거에 또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코핑 메커니즘으로 화를 못 내고 대신 그거를 뭔가 이상한 미안함으로 표현한다던가 맞아. 되게 sarcasm으로 표현한다던가 특히 괜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일단은 유머가 있으니까 네. 되게 어떤 이렇게 리토트 같은 거로 맞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걸로 한다던가 네. 유머로 한번 쳐내고 그 다음에는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넘겨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화가 난 건데 그래서 진짜 무서워진다니까 사람이. 막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옛날 얘기했나? 막 누가 나한테 미국에서 쇼핑몰에서 강매를 막 시켰어요 누가. 그래서 내가 홀딱 넘어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물건을 속아서 산 거야. 나서 나 이제 다시 리펀 해달라고 가가지고 막 내가 웃겼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왜냐면 강매뿐만 아니라 되게 심리적으로 조종당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는데 화를 낼 때 그냥 너네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막 뭐 진짜 거기 있는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거야 내가. 막 당신도 이민자인 것 같고 막 지금 뭐 여기서 일 몇 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러시는 걸 보니까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인신 공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소리만 화가 안 났지. 막 실제로는 진짜 막 구덩을 무덤 파고 있네.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 얻어내긴 했어요. 다시 리펀 받긴 했는데. 진짜요? 나랑 네. 반대야. 나는 내용은 전혀 없고
아 진짜 반대네요. 아, 네, 전 대화가 불가능. 좀 그때그때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맞아요. 이 얘기는 진짜 할 얘기 많은 것 맞아, 같긴 진짜. 한데, 네. 20층으로 다음 화에서 더 내려가 볼까요? 그러면? 이거 우리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더 조금씩 내려가기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별로 그렇게까지 이 내려간 정도 건 얘기는 할수 아닌데요. 있잖아요. 네, 그죠? 사실 굉장히 지금 좀 추상적으로 맞아요. 네. 얘기하긴 했죠. 네, 싸움의 기술 같은 걸로 얘기해봐도 싸움의 기술. 재밌겠다. 네, 그 사실은 화를 싸우는 어떻게 잘 내는가. 그리고 나쁜 말을 실생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사실 저번에 얘기해보고 싶다고 한 것 중에 그런 게 작품에 나왔을 때 어떻게 쓰냐 이런 것도 되게 좀 아니면 번역할 때 그런 말 맞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재밌는 부분. 그 얘기를 하려고 맞아요. 했어요. 원래는 사실 번역 말투. 번역 말투 얘기하려고 네, 네. 했는데 지금 그 얘기 할 얘기 진짜 많아. 그리고 그래? 지금도 생각났는데 이렇게 사실 못된 말을 그러니까 말은 되게 차분한데 못된 말 하는 사람이 있고 약간 말투는 또 되게 껄렁한데 사실 진짜 마음은 착한. 마음이 되게 착하고 음.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 나는 사실 그 화를 안 내고 겉으로 보기엔 좋은 사람인 척하는데 사실 진짜 나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착한 척이라 그러죠. 그런 이렇게 내가 강박적으로 하진 않지만 그냥 애 자체가 되게 착해. 그래, 사람들에게 그래. 친절하고 정말 그 온유 맞아. 막 그런 네 온유라는 말 좋다 참. 그쵸 온유 친절 다정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될 수 부럽네요. 있을까? 그런 사람 빌런도 부러워하고 그 네. 크리스천 호너거든요. 그 사람 이름 네. 팀 프린스포. 네. 네. 모두를 부러워하면서 이번 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좋습니다. 오, 최재원이 마무리를 다 하고 다 굉장히 컸네요. 스무스했어요. 예. 네. 제가 많이 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들어주세요. 안녕. 안녕. 왜 저래? 웬만하면 말로 해.